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건강하셨죠? 오늘 주제는 이제 심부전증입니다. 심부전증이 뭘까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펌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를 해서 이게 혈액을 조직에다 보내야 되는데 조직에서는 100을 필요로 하는데 심장은 80밖에 못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죠. 자, 쉽게 설명해서 자동차가 8톤 트럭이 있어요. 근데 엔진을 4톤 트럭 엔진을 달았어요. 그럼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겠어요? 조금만 달리면 버벅거려서 서고 힘들어서 짐도 못 실어 나르고 그게 바로 우리 심부전증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자, 심부전증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펌프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심장에 오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심장 근육에 오는 병, 심근병증이라고 그래요. 심장 근육이 고무줄이 오래돼서 이렇게 헤어지면 수축을 못하는 것처럼 늘어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확장형 심근병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당뇨병을 오래 앓다 보면 심장 근육이 그렇게 약해져요. 그걸 당뇨병성 심근병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치매가 빨리 오고 간이 손상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걸 또 알코올성 심근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알코올이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런 병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에 오랜 동안 과부하. 자동차가 8톤인데 계속 12톤을 틀어날러. 그 엔진이 빨리 망가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망가지죠. 심장은 지금 이 정도 일을 하라고 돼 있는데 100이란 일을 하라고 돼 있는데 계속 120, 150의 과부를 걸어준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고혈압입니다. 심장이 그 압력을 이겨서 피를 보내려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혈압 치료 안 한다는 거는 심장의 과부하를 계속 걸어주고 있어요. 근데 심장은 말없이 어느 정도 견뎌요. 근데 나중엔 지쳐서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고혈압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몸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은 혈액에 들어와서 한쪽으로만 돌게끔 계속 나간 피는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들어온 피는 열어주게 되고 이래서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게 돼 있는데 나가는 길에 판막이 좁아져서 못 나가게 온다든가 들어오는 길이 못 들어오게 판막이 잘 안 열린다든가 나간 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역류 현상을 일으키는 판막이 제대로 안 다친다든가 이런 병들 때문에 심장은 쓸데없이 2배, 3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과부하죠. 판막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부전증을 일으키죠. 세 번째는 심장 근육에 손상을 주는 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증이에요.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갔어요. 막혔어요. 심장 근육이 죽었어요. 100개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심장 근육이 50% 죽었다. 그 50% 나머지를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쳐서 늘어나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심근 손상 또는 심근염이라는 게 있어요. 심근염이 우리 몸에 오게 되면 심장 근육이 순식간에 간에 간염이 오는 것처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오게 되면 심장 근육이 다 파괴가 돼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걸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고비를 넘겼는데 심근 손상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심장 근육이 일을 하려니까 빨리 지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는 데서 심근 손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심근의 수축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팽팽할 때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오래되면 헤어져가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심장 근육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늘려놓으면 이게 툭툭툭 떨어지는 것 똑같아요. 심장 비대 확장이라는 것은 심근 손상을 더 가역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펌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충분한 공급을 전체 신체에 공급할 수가 없다. 그게 심부전증이죠.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지고 빨리 피곤해져요. 그럼 피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내가 몸이 서 있는 거를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게 피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장의 근육에 원활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힘을 못 받치니까 내 몸을 가누기 힘들어요. 그러면 누워야 되죠. 그럼 피곤이 풀리는 거죠.
그래도 안 풀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축에만 힘을 썼어요. 이렇게 심장은 수축하는 거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우리가 뭘 집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못 집죠. 벌려야 되죠. 이걸 수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완이라고 그래요. 수축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이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에 보면은 좌심실 이완 장애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완 장애가 뭐야? 자,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이완 장애는 가장 쉬운 거예요. 손이 벌어지듯이 심장도 이렇게 벌어져야 피가 공급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야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 있죠. 이게 잘 안 되면 심장에 피가 잘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피가 못 들어가면 그 피가 어떻게 쭉 밀리죠.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쫙 밀리는 것처럼. 그럼 그 수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폐로 가죠. 그 폐물이 차는 거예요. 펌프질을 못 해도 폐물이 차고 이완이 안 돼도 폐물이 차고 그런 느끼는 건 숨이 차다. 숨이 차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완 장애라고 그래요. 이완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손을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게 늘어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게 잘 안 된다.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지죠. 그 우리가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심장이 그래요. 심장이 나이가 들면 이건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뻣뻣해져요. 그래서 심장이 고지식해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숨이 찬 분이 많아요. 이건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먹을 집을 때 이렇게 잘 넓혀지는 사람, 손이 다쳐서 잘 안 펴지면 이 집기도 힘들지만 벌리기도 힘들죠. 그게 바로 심부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이완이 잘 돼서 쉽게 늘어나야 피를 잘 받아들여서 그걸 짜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근이 이완이 잘 안 되는 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심장이 너무 두꺼워졌어. 그 두꺼워졌으면 이게 너무 뻣뻣해. 그 두꺼워진 심장 사이로 그 사이사이에 섬유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잘 안 늘어나요. 이건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심장 좌심실로 피가 잘 못 들어가. 못 들어가면 좌심방에 피가 못 들어가고 대기 중이야. 그러면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피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대기 중이야. 그럼 폐정맥에 피가 못 들어가면 폐세정맥에서 폐정맥으로 피가 못 들어가. 그럼 그 수분이 어디로? 폐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폐부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심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오른쪽 심장도 일을 잘 못해. 왜? 여러분 앞차가 나가야 뒷차가 들어가죠. 근데 왼쪽으로 피가 못 들어가면 우측에서 보내는 피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럼 우측 심장도 부어. 그럼 여기도 붓고 간도 붓고 다리도 붓고 배도 붓고 이거 이제 우심실 부전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좌심실에 병이 생기면 우심실에도 생기게 돼 있어요. 심장은 연동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꺼워지는 병, 심근병증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당뇨병 환자들도 이게 잘 안 돼요. 안 늘어나요. 고혈압 환자들 잘 안 돼요. 대동맥판 협착증 요즘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환자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잘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흔한 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완 장애가 오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만 그러면 숨이 차다. 이게 이완기 심부전증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 늘고 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차다? 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숨찬 걸 고쳐드려야지 왜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 건강하려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좋은 치료를 받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 다 그걸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심장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조금 뭐 좀 힘들지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심장을 괴롭히는 게 뭘까? 그걸 심부전의 악화 요인이라고 그래요. 멀쩡한데 심장을 또 악화시켜서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심장이 그걸 더 아주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심장이 더
기능에 무리를 가게 한다. 그게 감염이에요. 감염. 우리 폐렴이나 감기나 어디 열 나는 거, 뭐 설사 뭐 이런 등등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 나면 그만큼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예 내가 100번 뛰기도 힘든데 나보다 200번 뛰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전에 빠지는 게 돼요. 빈혈, 헤모그램이 14 남자는 여자는 12가 돼야 되는데 뭔가 빈혈이 생겼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심장이. 그러면 난 100 정도 겨우 하는데 빈혈이 뭐 8로 떨어졌어. 한 3분의 1이 피가 빠졌어. 그러면 피가 더 돌리려면 그만큼 심장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또 빨리 뛰어야 되고 헐떡거린단 말이죠. 그럼 신부전에 빠지는 거죠. 빈혈. 또 한 가지는 이제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이 되면 쓸데없이 우리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산소도 막 태워야 되고. 그럼 어떻게? 피가 많이 공급이 돼야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갑상선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부전이 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 환자분 중에 국가 유공자 한 분 계시는데 지금도 80이신데 일을 하세요. 가게도 하시고. 이분 숨이 차서 오신 거예요. 근데 심장 기능은 너무 좋아. 근데 숨이 차. 폐에 물이 찼어.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정상도 더 욕을 하니까 심장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좋아지셔서 다시 가게 일도 하시고 해피해지셨어요.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성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임신. 예전에는 판막증이 많을 때는 임신하면서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죠. 60년대, 70년대, 전 80년대 중반까지 이런 환자를 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임신해서 신부전증 오는 분이 진짜 적어요. 류마티스 판막증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그래서 임신해서 오는 신부전증이 정말 우리나라가 건강해진 나라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다음 부정맥,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맥 오늘 지난주 말씀드린 거 이렇게 막 그 맥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지멋대로 뛰게 되면 신부전증을 악화시킨다 이 말이죠. 고혈압 당연하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 마찬가지죠. 폐색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혈전이 생겨서 대개 다리에서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이게 간을 정맥을 통해서 우측 심장으로 들어가서 폐 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산소 교환도 안 되고 폐압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졸도에 빠지기도 하고 이걸 폐색전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폐색전증 때문에 사망한 젊은 분도 있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혈전 형성을 증가시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 폐색전증이 왔죠. 이런 것들이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육체 과로 너무 무리하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분과 식사의 불균형 너무 짜게 먹는다든가 이건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등등이 이제 신부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상을 어떻게 하면 다 다양한데 우선 숨이 차요. 불편해. 답답해. 저도 이렇게 쉬어지지가 않아. 누워 있으면 숨이 더 차. 이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정맥에서 이렇게 피가 올라오는 게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해서 우심실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나가니까. 근데 누워 있게 되면 이 압력차가 올라오는 압력차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리 아랫부분에서 폐 쪽으로 피가 잘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중력에 따라서. 그러면 겨우 지금 이 정도에서 올라오는 피를 가지고 겨우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피가 누울 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심실, 폐 쪽으로. 그러면 그 피가 또 좌심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면 숨이 더 차니까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피가 덜 들어오잖아요. 심장 쪽으로.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지. 하지에 다리가 좀 붙더라도 이런 자세를 줘요. 그래서 앉아서 숨을 쉬는 거야. 밤새 내내 꼬박. 그러니까 지금은 통행 금지가 없지만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환자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움직이니까 통행금지니까. 통행금지까지 밤새 내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응급실에 새벽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숨이 앉아서 쉬어야만이 편하다. 그래서 기저하호흡, 앉아서 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숨을 막 쉬다가 조금 나아지면 이제 숨을 안 쉬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탄산가스가 다시 쌓여. 그럼 다시 여러분 이렇게 숨 쉬는 게요. 이 호흡 운동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숨 쉬기도 힘듭니다.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숨을 계속 몰아쉬어 보세요. 다 말라가지고 앙상한 이 가슴으로 숨을 쉴 때 그것도 힘든 거예요. 다 마르니까. 또 피가 근육에 잘 안 가면 쉬피로그람, 맥이 빠지고 지쳐, 쉬피곤해, 무기력. 자, 피가 잘 흘러서 의심실로 가서 좌심실로서 나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어때요? 간에도 혈액이 쌓이고 위장에도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돼. 더부룩해. 밥맛도 떨어져. 메시꺼 없고 식욕도 감퇴하고 뇌로 피가 못 가니까 멍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혼돈이 와. 이게 바로 심부전증의 말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완화시키고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말초혈관이 수축을 하고 심장을 또 뛰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보완작용이 일어나는 게 신경 호르몬의 활성화예요. 처음엔 좋지만 이게 점점 진행되면 오히려 악화시켜가지고 심부전이 악화해요.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빨리 진단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장질환이 생기게 되면 심진의 악화를 진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인류가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약들을 개발하는데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부전 치료가 그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좋은 약자가 개발되고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 뭐 아니면 이제 영심한 사람 심장 이식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고혈압이 심부전을 일으키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내과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 심장이 커지면서 수축 기능에 빠져서 결국은 폐물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고혈압은 우리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인데 그래서 폐물이 찬다는 게 그냥 중요해요. 왼쪽에는 폐물이 찬 거고 치료 후에는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오른쪽과. 그 다음에 왼쪽 심장은 정상으로 잘 뛰고 있어요. 심부전 환자는 이게 잘 뛰질 못해요. 수축력이 떨어져가지고 펌프질이 굉장히 약해요. 왼쪽은 정상으로 뛰고 있고 오른쪽은 수축력이 떨어져가지고 심부전에 빠진 거예요. 아까 폐에 물이 차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왜 차는지. 그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숨이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메시꺼 없고 혼돈이 오고. 자, 판막이 이 가운데 있는 그 분은 판막이 승모판이 좁아져서 잘 열리지 않는 심장이에요.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 심장은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이 많이 손상이 돼서 제대로 수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펌프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소위 심부전을 일으키는 판막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 바로 진단이 되는 거죠.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구조적인 기능, 뭐가 문제인가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처치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령 시대에서 우리가 또 고령화 시대에서 많이 늘고 있는 거는 나이가 드시면서 심장의 판막이 노화가 돼요. 특히 노화가 되는 판막이 두 가지인데 제일 많은 거는 대동맥 판막이 높은 압력을 이기고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손상을 받아요. 손상받으면 꼭 석회가 낍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져요. 잘 열리질 않아요. 잘 닫히지 않고. 그러면 전체 피를 보내야 될 가장 큰 문이 대동맥판인데 그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피를 잘 못 내보내죠. 그러면 숨이 차고 가슴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답답해서 못 걷는 거예요. 이분은 95세 분이세요. 지금부터 핸드폰 들고 다니고 동네에서 일도 보시고 그러면 95세 건강하세요.
그 보니까 숨이 차서 오셨는데 그 판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동맥판 협착. 숨이 차시죠. 그래서 요즘은 그 판막을 예전 같으면 가슴을 째고 수술했어요. 근데 요즘은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처럼 판막에다가 이렇게 인공 판막을 끼워줬어요. 수술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97세가 되셨죠. 지금도 건강하세요. 진짜 100세 이분은 이것만 병이 있는 거예요. 정말 100세에 걸맞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이다. 판막 협착, 숨이 차죠. 자, 그래서 원인별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또는 시술 또는 수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심장의 그 수술과 치료의 그 수준은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100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암 조기 발견하듯이 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걸 놔두게 되면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증상이 있을 때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심장 상태가 어떤가는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12주 동안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래 약간 의학 지식이나 의학 용어들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워낙 비유를 쉽게 들어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었고 자료들로 사용하신 것도 직접 다 그리신 거라고 해요. 얼마나 그림 솜씨가 좋으신지 너무 저희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상당히 유익하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환자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그 분들의 건강 상태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꼭 주의해야 될 건 뭔가 조기 발견. 그다음에 조기 발견에 대한 처치. 이걸 그냥 내깔려두면 안 된다는 걸 좀 더 경각심을 좀 올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셨습니다. 저희 100세 인생 가족분들께도 건강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꼭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거는 암도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심장의사니까 네. 심장병 혈관 질환을 빨리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남이 해주겠지, 나는 건강해야지, 이거는 절대 자만이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컨셉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교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건강 챙기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